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이 위대한 당원들의 지지를 믿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며 사실상 김기현 대표에게 반기를 들었죠. 정치권에선 태 최고위원이 이른바 극우 코인을 믿고 김 대표에게 각을 세웠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태 최고위원의 징계가 쉽지 않다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치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지난 전당대회는 여론조사 3%라는 꼴찌로전을 시작했으나 그렇다고 5만 곳의 도움을 구걸하지도 않았습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엄한 곳의 도움을 구걸하지 않았다는 태영호 최고위원. 누구와는 다르게가 생략된 표현이란 해석이 나왔는데요. 그 누구, 정강훈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었다는 김기현 대표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죠. 대표님께서 연락하셨잖아요. 좀 대표님을 겨냥한 발언이라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본인의 뜻이 뭔지는 잘 모르겠고요. 오늘 라디오에 출연한 국민의힘 인사들도 하나같이 똑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김기현 대표를 치받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까지 제가 얘기하는 거는 부적절한 것 같고요. 개인적 발언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평가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고요. 역시나 다들 대답하기 곤란해하는 눈치였는데요. 태영호 최고위원이 김 대표를 겨냥했다 인정을 한다면 김 대표가 전 씨에게 구걸을 한 거냐? 또다시 질문이 들어오겠죠. 미리 사전 차단에 나선 듯합니다. 다만 당내 분열로 비치는 건 옳지 않다. 애둘러 태 최고위원을 비판했습니다. 적어도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당 내분으로 또 보일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조금 조정을 했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당의 그 분란을 일으키거나 당원들의 그 바람과 괴리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누구든지 좀 자제를 해야 된다. 당 대표로서 존중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을 존중하는 것은 김기현 개인을 존중하는 차원이 아니라 김기현 대표를 선택한 굉장히 많은 우리 당원들의 집단지성과 당원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의미다라는 말. 태 최고위원에게 직접 쓴소리를 하고 나선 당 지도부도 있었는데요. 어제 최고위에서 본의 아니게 김 대표와 태 최고위원 사이에 끼어 있었던 김병민 최고위원입니다. 제 오른쪽엔 김기현 대표, 왼쪽엔 태영호 의원 앉아 있어서 중간에 끼어서 참 곤혹스러웠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누군가가 하던데 일단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이라고 하는 건 내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얘기를 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엄한 곳에 구걸하지 않았다던 태 최고위원. 지난 전당대회에서 김 대표 뒤를 쫓아다니지 않았느냐 쏘아 붙이기도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태영호 의원이 선거 때 가장 크게 도움을 요청했던 분은 김기현 당대표가 아닌가 싶은데요. 선거 어디든지 김기현 대표가 가는 곳마다 태영호 후보가 나타나서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글쎄요, 태 최고위원도 과연 같은 생각일까요? 자신이 최고위에 있는 이유, 태 최고위원은 당원들의 선택이다 강조를 했는데요.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소신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당원들이 선택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위대한 당원들의 지지를 믿고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태 최고위원이 말한 위대한 당원들. 태 최고위원의 역사 관련 소신을 알고도 소신껏 투표를 했죠. 그러니까 제주 전당대회에 가서 4.3은 북한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라고 김일성의 지시다. 그런 말을 공개적으로 한 다음에 당선이 된 거죠. 태 최고위원이 이른바 극우 코인을 탔다는 분석도 나왔었습니다. SNS 팔로워 수 1위가 국회의원 중에 1위가 이재명 대표고 2위가 태영호 의원입니다. 네, 그래서 태영호 의원이 압도적으로 다른 의원보다 많은 게 결국 그게 소위 극우 코인이라고 하는 이제 극우 세력들의 지지를 만으로도 최고위원이 된다는 걸 보여줬고요. 든든한 지지 세력이 있는데 김 대표의 눈치를 볼 필요가 있을까요? 당내에선 100% 당원 경선의 폐해라는 비판도 이어집니다. 이 제도와 룰에 따라서
본인은 국민 눈치보다는 당원 눈치 보겠다. 지도부 너희들도 나 건들지 말아라. 내가 뭘 잘못했냐. 이런 항변으로 보입니다. 일부에선 이번 항변이 태최고위원의 지역구 때문이란 분석도 나오는데요. 국민의힘의 강세 지역인 강남, 재공천을 위해서라도 확실한 각 세우기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이 지역구가 강남 아니에요. 강남 갑. 네. 강남은 참 2번 공천받기 어려운 지역이에요. 쉽지 않죠. 국민의힘 입장에서. 역사 문제에 대해서 소신껏 하겠다는 얘기는 범여권 내에 극우층들은 기반으로 갖고 가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이번 일로 김 대표의 리더십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다른 최고위원들이라고 김 대표에게 부채의식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용산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저는 김기현 대표의 영은 무너졌다고 생각해요. 김기현 대표 도움받아서 최고위원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지금 최고위원들 중에. 각자 자기 실력으로 당원들 선택을 받아서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전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요. 돈봉투 의혹으로 심란한 민주당에게 이런 이야기까지 듣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뭐 좀 어려운 입장이지만 그쪽은 뭐 거의 뭐 지도부가 콩가루 비슷하게 서로가 물고 물리는 이런 관계인 것 같고. 당 차원에서 태최고위원을 제어할 방법, 현재로선 윤리뿐인데요. 당 지도부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국민 눈높이에 저해하는 행동으로 당이 한 걸음을 더 나아가기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당원 당규에 따라 윤리위원회가 단호한 징계 결정을 하지 않을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또는 대상을 떠나서 그게 뭐 최고위원이 되었던 다른 누군가가 되었던 좀 엄격하게 기강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는 공감대 정도는 당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당 안팎에선 문제가 된 태최고위원의 역사 왜곡 발언을 과연 징계할 수 있겠느냐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태최고위원의 4.3 관련 발언 이미 당심의 심판을 받았죠. 당심은 곧 민심이라는 국민의힘에서 과연 이 문제를 징계할 수 있을까요? 당선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원래 했던 생각을 계속 말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겠어요? 본인에게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태이고 그래서 이 사람을 징계한다고 하는 건 약간 민주적 어떤 정당성을 가진 그 권위를 징계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다시 찍어 누르는 격이 돼버리거든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 예.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대남 전술 전략에 이용당했다는 발언도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냐? 당내에서 옹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김일성의 어떤 그 통일 전선 전술에 의해서 남북 그 연석 회의를 했는데 가서 얻은 게 없었다. 그건 어떤 김구 선생이 이용당한 것이었다. 그런 얘기들이 학계에서도 책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언급한 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징계가 아니라 토론에 붙일 사안이라는 겁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의 말에 하나도 동의하지 않지만 역사인식에 관한 문제는 얼마든지 토론하고 우리가 논쟁해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면 당내에서 토론을 개최한다든지 뭐 찬반을 논박을 해본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승화시키는 방식이 제일 좋다고 보고. 태영호 최고위원을 둘러싼 논란, 태 최고위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의 현주소가 그대로 투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의 정치인사이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당원에 의한 당원을 위한 단결과 전진의 축제로 준비하겠습니다.